1차적인 과정 꼭 거쳐주세요. 볶아낸 황태포에 양념 넣어서 그냥 버무리지 마세요. 꼬들꼬들한 황태포 무침 완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 소개할 요리에 들어갈 재료는 이름이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만큼이나 이름이 많은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벌써 감이 오시나요? 말리거나 얼리고 녹이고를 반복하거나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참 재미있는 친구죠. 바로 오늘 소개할 재료는 황태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확 당기는 반찬이 필요할 때 이것만한 게 또 없죠. 바로 황태포 무침인데요. 황태포 무침은요, 열에 가할 필요도 없고 칼질도 들어가지 않아서 요리 초보이신 분들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전에 제사상에 올렸던 이 황태포를 잘 보관해 두고 있다가 오늘 꺼내왔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황태는 통짜인데 만약에 집에 황태채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양소가 풍부하고 숙취 해소에도 너무 좋으면서 혈관에도 그렇게 좋을 수 없다는 황태. 황태는요, 아시다시피 국으로 끓이면 따라올 자가 없고 무침으로 만들면 그만큼 고급스러운 반찬이 없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황태포 무침 어떻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면, 아니 왜 그렇게 만들어?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한 번만 해주면 바로 더 맛있어진다고 라고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그걸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황태포 무침을 만들기에 앞서서 황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황태를 통째로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껍질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저처럼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등 쪽에 껍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른 상태에서 껍질을 손으로 잡아서 뜯어서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해주셔야 할 거는 싱크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흐르는 물에 황태를 한번 적셔 주세요. 이렇게 수분이 머금은 상태에서 우리가 손으로 찢어야 손 다칠 위험이 덜하고 가시 및 지느러미들을 아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먹지 않을 부분, 꼬리와 지느러미들을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황태 머리 쪽은 국, 찌개, 육수 내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짠! 황태포에 물기를 잘 먹여줘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황태포를 손으로 찢어줄 때는요, 장갑 또는 최소한 위생장갑이라도 꼭 끼고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우리가 손으로 그냥 쭉쭉 찢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수분을 먹이고 나면 그래도 손쉽게 잘 찢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가시가 이렇게 쫙 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손으로 뚝뚝 떼주시면 쭉쭉쭉 떨어져요. 황태채 무침은 이렇게 가시만 제거해 주셔도 금방 끝나는 요리입니다. 반으로 쪼개고 또 쭉쭉 찢어주세요. 이렇게 결 따라서 쭉쭉 찢어주면 쭉쭉 잘 찢어져요. 황태채를 찢어주실 때는 너무 작게 자르는 것보다 조금 더 크게 큼지막하게 썰어야만 양념 버무리고 반찬으로 냈을 때 훨씬 고급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조금 크게 찢어주시는 게 더욱 좋고요. 그리고 보통 제 주변에 황태포 무침을 이렇게 한 후에 양념을 만들어서 그냥 버무려서 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두 가지 과정만 거쳐주시면 더욱 맛있고 더욱 쫀득하고 더욱 깊은 황태포 무침을 만드실 수 있어요. 불은 약불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위에 팬을 올리고 식용유 한 큰술을 둘러주세요. 자, 기름이 충분히 달궈졌으면 손으로 쭉쭉 찢어놨던 황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볶아주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볶는 과정을 거치면 비린내도 날아가고 식감도 더 꼬들꼬들하니 더 맛있어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소량의 기름을 넣고 물기 머금은 황태를 기름에 한번 볶아주고 튀겨주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황태포 식감이 더욱 좋아지겠죠. 이 1차적인 과정 꼭 거쳐주세요. 절대 바로 무치지 마시고요. 1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되고요. 볶은 황태포는 옆에 접시에 덜어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볶고 나면은요, 황태 냄새가 확 올라오고요, 튀겨지고 볶아지고 구운 것처럼 살짝 말리면서 아주 식감이 쫀득쫀득하니 아주 맛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이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여지껏 다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약불에 간장 한 큰술 놓아주시고요. 매실액도 한 큰술. 매실액은 이 황태포 무침에 들어가면 진짜 맛있어져요. 미림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2큰술을 넣어주시고 잘 개어주세요. 그리고 또 수분감이 많이 있으니까 고추장이 잘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주시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양념을 끓일 때 식용유를 넣잖아요. 근데 식용유는 아까 우리가 황태포 볶아줄 때 살짝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넣지 않고 양념만 넣어서 그냥 한 번만 끈적끈적하게 끓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짝 끓으면 바로 불을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수분감 없이 아주 되직해졌어요. 자, 그러면 생수 1큰술 넣어주시고 물엿 2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끓여주세요. 황태포 버무렸을 때 아주 쫀득쫀득하게 양념이 확 감기는 느낌, 딱 그 양념의 소스가 딱 되었죠? 그럼 이제 바로 불을 꺼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꼬돌꼬돌하게 식혀둔 황태채를 넣어주시고 버무려주세요. 와, 색깔이 정말 예쁜데요? 야, 이거는 밥도둑도 술안주로도 최고겠어요. 색깔 정말 예쁘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넣어주셔야 돼요. 바로 참기름 1큰술, 고소함을 더해주고요. 거기에 고소함을 한 번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싹싹 버무려주면은요, 색깔도 정말 예쁘고 꼬돌꼬돌한 황태포 무침 완성입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밥상 위에 이 반찬 딱 올려두면은요, 아주 고급스러운 반찬, 밥상이 확 살아나겠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식사하실 때 황태포 무침 하나만 딱 올려놔도 밥상이 훨씬 고급스러워지죠. 벌써부터 침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밥에다가 그냥 이렇게 양념으로 끓인 다음에 황태포에 묻혔더니 양념이 벌써 순식간에 안에까지 싹 배어든 느낌이고요. 먹었을 때 아주 식감 또한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건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착 감기면서 더 맛있다고요. 아, 맛있어. 고기에 연한 황태포 부분을 올려서 김치 대신에 싸 먹어볼게요. 고추장 삼겹살 먹는 맛이에요. 궁합이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잠시만요. 10년 동안 방송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제 첫 브랜드 비룡김, 고추냉이 김이거든요. 이거를 또 같이 싸서도 먹어볼게요. 아직 판매 시작 안 했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먹으면 어떨까요? 김 색깔이 정말 예쁘죠? 제가 바다 나가서 원초 얻어다 만든 거거든요. 저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와, 김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제가 뚱뚱해서 다 잘 먹는구나 하는데 원래 뚱뚱한 사람이요, 입맛 더 까다로워요. 여러분들도 차례나 제사 지내고 난 후에 남는 황태포가 있다면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 시중에서 구매하세요. 비싸지 않으니까요. 오늘의 황태포 무침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양념을 그냥 버무리지 말고 팬에 식용유 1큰술에 황태포를 1분 정도 볶아주고 덜어낸 후에 팬에 각종 양념들을 넣어서 빠르게 한번 끓이고 불을 끄고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맛있으니까요. 그럼 또 놀러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